제가 이제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요 이제 글로벌 투자를 많이 또 하시는 이 채널이기 때문에 좀 국가를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일본이요?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되게 놀라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아마 이제 시장 처음일 것 같아요. 규모 자체가 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 아까 말씀해주신 정의에 따르면 저희는 가치 투자자인데 음. 가치 투자자는 물론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걸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이 훨씬 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일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느냐? 저희는 저희 말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향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에 투자를 하면 내가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네. 타이밍을 틀렸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네. 결국에는 손실을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메가 트렌드를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 국가 간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를 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포메이션이 느린 나라예요. 네.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고 맞아요. 또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전환이 늦고 스마트폰 사용 비율도 적어요. 근데 그러면 일본은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일본에 가서 그런 인터넷 기업, 온라인 기업, 디지털 기업을 사면 어떤 개념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냐 하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면 무슨 주식 살 거냐, 뭐 애플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했었네. 뭐 더존 비전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갔었네. 그런 것들이 일본에 뭐가 있을까 찾는 거는요.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그런 회사들이 없냐? 상장사들이 무궁무진하게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네. 하지만 그 다가올 미래에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일본에서 찾는 거를 좋아하고요. 저희도 성장주를 기본적으로는 선호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성장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코로나 언택트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올라 있고 비싸게 평가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대안이 저희는 일본 기업들에 네. 있다고 봅니다. 그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시장이지만 미국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어쩌면 일본에 훨씬 더 많이 더 열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과거로 가는 게 나의 목표라면 차라리 일본보다는 예를 들면 뭐 동남아에 있는 뭐 어디 뭐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이렇게 아예 막 떠오르는 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성장성이나 이런 게 더 높지 않나? 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 뭐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들 있잖아요. 그쪽에도 투자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는 주로 소비재 또는 산업재와 같이 너무 뻔한 것에만 투자를 해요. 그게 타임머신 타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더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QR코드 결제라는 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신용카드 뽑아서 하면 편한데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이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거 위챗페이를 위해서 QR코드 결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웹 시장이라든지 이런 신용카드 시장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우버 철수했잖아요. 카카오 택시도 상당히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잘 되고 있고 동남아에는 그랩이라는 우수한 회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 네.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이라든지 유럽이 훨씬 더 저평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본은 어디서 사면 됩니까? 일본 요새 대부분 증권사에서 그냥 사면 돼요? 네, 일본 네, 주식은 가능합니다. 거래가 되고요. 아 그래요? 다만 거래 단위가 좀 커가지고 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네. 사실 돈 벌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접근해 네. 볼 만한 한 수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네. 일본이 생각보다 저도 그러고서 놀랐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각 증권사에 지금 일본을 전망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는 해외 주식한다고 해서 대부분 일본 갖다 놓더니 이제는 일본 관련 사람이 없어서 일본 주식을 분석하는 것도
저희 회사도 별로 없고 뭐 경쟁사들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진짜 빈집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일본이 우리 바로 밑에였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눈을 약간 그렇게 다른 데로 돌려서 그 투자에 한번 관점을 바꿔보는 방법,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보고, 만약에 이제 일본에 간다면 역시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서 행했던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그런 업체들 한번 눈여겨 살펴보는 거, 이거 이제 투자의 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